경복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근정전입니다. 높은 월대 위에 앉아있는 근정전,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회랑, 마당에 깔린 묵직한 박석, 배경을 구성하는 인왕산과 백악이 만들어내는 이 장엄한 모습은 그 앞에서 잠시 말을 잇게 합니다. 근정전에 오시게 된다면 회랑이 꺾어지는 모퉁이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아야 합니다. 동쪽 모퉁이, 서쪽 모퉁이 번갈아 서서 눈앞에 보이는 풍광을 마주해야 합니다. 근정전 주변은 일제강점기에도 다행스럽게 없어지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적 미감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기에 이곳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근정전 뒤로 보이는 풍광도 조선시대와 다르지 않아서 좋습니다. 근정전은 조화를 행하는 장소입니다. 조화라 하면 경사스러운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근정문에서 즉위식을 마친 왕이 근정전에 들어가면 마당에 선 신하들이 천세 천세 천천세를 부릅니다. 또 매년 정월 초하루와 동지 생신날 등 경사가 있는 날 축하를 받았습니다. 세자 책봉, 왕족의 혼례, 회갑년, 양로연, 전승을 기리는 축하 행사도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 밖에 중요한 법령을 반포하는 것과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의전도 이곳에서 행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축하연과 의전이 되겠습니다. 명절을 축하하는 것, 생신날, 혼례, 회갑년 등과 같이 정말 기쁘게 축하하는 의식이 있고요. 즉위식이나 법령 반포, 사신 접견 등 격식을 갖추는 의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은 조화를 행하는 마당이라 하여 조정이라 부릅니다. 경사스러운 행사, 축하의식을 행할 때는 근정전 앞 월대에 가설 무대를 마련하고 무대 위에 천막을 칩니다. 이 천막을 차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차일이 무척 커서 구름처럼 펄럭였다고 합니다. 월대 위를 다 덮을 정도였으니 대단했겠죠. 이 구름 차일은 단단히 묶어야 했는데 끈을 매는 고리가 마당에 여럿 있습니다. 또 근정전 기둥과 평방에도 고리가 박혀 있습니다. 법령을 반포하거나 사신을 접견하는 등 격식을 갖춰야 되는 의전을 행할 때는 왕은 근정전 안 용상에 앉습니다. 밖에서는 근정전 내부의 왕을 볼 수 없지만 용상 위에 있는 왕은 밖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엄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정의 한가운데는 어도가 깔렸고 어도 좌우에 품계석이 있습니다. 동쪽 품계석은 문반, 서쪽 품계석은 무반의 것입니다. 이 두 품계석의 문반과 무반을 합하여 양반으로 불리던 것이 나중에는 신분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조화가 있을 때 각자 자신의 품계에 맞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정삼품 이상의 관료를 고위 관료라 하고요. 정삼품 이하의 관료를 하급 관료라 부릅니다. 고위 관료를 당상관이라 하는데 임금님이 계신 곳에 결제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로 전자와 당자가 붙은 건물에 계십니다. 그래서 당상하면 당에 오를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겠죠. 하급 관료는 반대로 당하관이라 부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당상관은 붉은색 관복을 입었는데 흉배에는 학과 호랑이가 각각 2마리씩 수놓아져 있습니다. 당하관은 흉배에 각각 1마리씩 있습니다. 자, 이곳의 품계석은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정삼품, 종삼품으로 시작합니다. 3품까지는 정과 종으로 나누다가 4품부터는 정만 세웠습니다. 품계는 9품까지 있기 때문에 정, 종으로 각각 나누어 세우게 되면 모두 18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공간의 부족 때문이었는지 산품까지만 나누어 세웠습니다. 바닥에 깔린 박석은 얇고 평평한 돌을 사용합니다. 다듬은 듯 하면서도 다듬지 않는 돌입니다. 조정의 가운데로 갈수록 네모난 돌이며 밖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생긴 박석을 사용했습니다. 근정전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월대는 지극히 인공적인 건축입니다. 근정전 자체도 인공 건축이고요. 또 근정전 월대를 둘러싸고 있는 난간과 그리고 축대 등은 잘 다듬은 돌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보면 근정전으로 갈수록 자연에서 인공으로 가는 것이며 반대로 근정전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인공에서 자연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됩니다. 조선시대에 박석을 캐오던 곳은 강화도, 그름섬, 그리고 황해도, 해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한 박석 광산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회랑을 볼까요? 이곳의 회랑도 흥내문 주변 회랑처럼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을 자세히 보면 뭔가 설치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역시 이곳도 전시회를 자주 열게 되었는데요. 공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원래 있던 시설들을 철거하고 기둥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근정전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회랑은 두 칸 중에서 안쪽 칸을 막아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었습니다. 반대로 남쪽 회랑은 지금처럼 두 칸 모두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남쪽 회랑의 안쪽 기둥에는 주련이 걸려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회랑의 지붕을 살펴볼까요? 회랑의 지붕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두 번 꺾여서 내려옵니다. 마당의 높이 차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정 마당이 평평한 것 같아 보이지만 북쪽과 남쪽의 높이 차이는 7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빠른 속도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조정 바닥에 물이 고여 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정전은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정도전은 태조에게 이름을 지어 올리면서 그 부지런함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패하게 됨은 필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부지런한 것만 알고 그 부지런할 바를 알지 못한다면 그 부지런한 것이 너무 복잡하고 세밀한 데에만 흘러 볼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현명한 일을 만나보시고 저녁에는 법을 바로 세우시고 밤에는 몸을 평안케 하는 것이 군왕의 부지런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곳에 오면 부지런한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등 자의식을 분명히 갖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무척 바빴지만 결국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부지런함을 알지 못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이 임금을 부를 때는 전하라 합니다. 전하 이렇게 부르죠. 임금이 머무는 공간의 이름에는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등과 같이 전자가 붙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의 공간에 붙이는 대웅전과 같은 이름입니다. 성균관에 가면 공자의 사당을 대성전이라 합니다. 이 집전자는 아무데나 붙이지 않고 이렇게 가장 격이 높은 건물에 붙이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바로 임금님은 그 전이 붙은 건물 아래에 계시므로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정전 사각의 월대는 두 개의 단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각 단마다 돌 난간이 둘러져 있습니다. 각 방향에는 근정전을 오르는 층계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층계마다 난간의 모서리마다 석수가 있습니다. 어떤 석수들이 있을까요? 이곳에 돌로 만든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신이 있습니다. 사신은 주작, 현무, 청룡, 백호를 말합니다. 그리고 십이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이지 중에서 마지막에 개와 돼지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 서수들이 있습니다. 남쪽 모퉁이에는 서수 가족이 있어 눈여겨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서 만날 수 있는 시비지는 사람의 몸에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시비지는 완벽한 동물의 형상입니다. 위엄있고 근엄한 모습이 아닌 애완동물로 기르고 싶을 만큼 귀여운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조선인의 마음으로 여겨집니다. 자, 향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향로가 놓인 궁궐은 경복궁과 덕수궁입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전궁이며 덕수궁은 대한제국의 전궁입니다. 옛날에는 향로에 뚜껑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곳은 향을 피우는 곳인데 향은 제사 때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행사를 할 때도 피웠습니다. 향을 피워 이곳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기향을 피우면 모기가 도망가듯이 이곳에 향을 피워 올리면 삿된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곳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 향을 피움으로써 하늘을 감응시켜 하늘과 통치자의 교통함을 보여줍니다. 향로의 받침을 봅시다. 원형과 팔각과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은 하늘이며 네모난 것은 땅이며 그 사이에 사람이 있음을 말합니다. 향로에 팔개도 새겨져 있으니 눈여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정전 동서 층계 아래에는 드무가 있습니다. 물을 담아두는 큰 솥을 말합니다. 이곳에 물을 담아두는 이유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급한 대로 필요한 물이 되겠죠. 그러나 실용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합니다. 남쪽은 뜨거운 기운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색을 붉은색으로 했죠. 때문에 불의 기운은 남쪽에서 옵니다. 불을 내는 귀신을 화마라고 하는데요. 이 화마가 궁궐을 침범했을 때 드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때 너무 놀라서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는 나 말고 다른 화마가 먼저 왔구나 해서 그냥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정전 내부를 볼까요? 근정전은 정면 5칸, 측면 5칸으로 된 큰 건물입니다. 굵은 기둥, 굵은 대들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칸 사이가 아주 넓습니다. 때문에 칸수에 비해서 건물은 매우 큽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2층 건물이었는데 내부로 들어가면 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벽돌이 깔려 있습니다. 이곳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루를 깔지 않았습니다. 정면에 용상이 있습니다. 임금님은 용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도 하죠. 용상 위에는 닷집이 있습니다. 닷집은 덧달아 놓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영혼을 표현할 때 머리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처럼 하늘과 같은 분을 표현할 때는 머리 위에 닷집을 둡니다. 절에 가면 부처 위에 닷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에 떠 있는 집인데요. 사실 실제로 공중에 떠 있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마치 떠 있는 모습처럼 두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집이 위에 있음으로써 그 아래에 계신 분은 하늘 같은 분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정을 볼까요? 천정의 가운데 감입천정에는 오색 구름 속에 노니는 황룡 2마리가 있습니다. 발가락이 7개인 칠조룡이라고 합니다. 이 황룡은 천자를 상징합니다. 왕의 국가인 조선에서 천자를 상징하는 칠조룡의 황룡을 표현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여기를 복원할 때 어떤 생각으로 칠조룡으로 복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방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방은 중앙과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방향을 말하죠. 그리고 각 5방향에 상징하는 색이 있습니다. 중앙은 황색이며 동쪽은 청색이며 서쪽은 백색이며 남쪽은 붉은색, 북쪽은 검은색을 말합니다. 근정전 천정에 있는 황룡은 조선의 중앙을 상징합니다. 근정전을 나가면 월대 동서남북의 5방을 상징하는 사신이 있습니다. 월대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의 현무가 그것입니다. 더 밖으로 나가 볼까요? 그러면 경복궁을 둘러싼 4개의 대문에도 사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더 밖으로 더 멀리 확장해 볼까요? 그러면 서울을 둘러싼 4개의 산, 동쪽의 낙산, 서쪽의 인왕산, 남쪽의 남산, 북쪽의 백악이 각각을 상징합니다. 근정전의 황룡은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